안녕하세요. 네, 저희 3기 1주차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저희 연기 때 시험 언제 보지? 이거 언제 다 돌리지 했는데 벌써 3기 왔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고 신림동의 시간은 더 빨라요. 그래서 조금 정신 집중을 할 때예요. 저희가 5번의 회차로 3기를 마무리할 건데 3기 잠깐 전략 다시 한번 지난주 공지했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3기 전략입니다. 오늘 자료랑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기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네. 연기와 일기에서는 저희가 기본기를 다졌거든요. 기본서 읽어주세요. 강론은 1, 2회도 꼭 해주세요. 나중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기 다지셨고 2기에서는 기출로 좀 중요한 문제를 좀 눈으로 캉캉 박았어요. 계속 기출. 3기는요 보시다시피 좀 범위를 확장하고 좀 더 깊게 파보는 시간을 하려고 해요. 오늘 문제 2번이 그랬어요. 적정 가격 자료도 그렇습니다. 해설 자료도. 그래서 3기에는요 범위 확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당 회차에 정답 예시답안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4기 때 요거 다시 한번 섞여서 나올 건데 그때 이제 내가 복귀해서 이제 알고 있다 이걸 전제로 4기에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번을 저희가 어떻게 정리할지 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기는 짧지만 좀 알차게 다양한 주제 그리고 깊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4기는 이거 다 버무려져서 정말 실전이니까 저희 오늘 참석하신데 정말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동차, 유예 다 바쁜 시기이긴 한데요. 자, 이제 3기를 잘 보내보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3기에서 확장을 하겠다. 좋은 전략이긴 한데 그건 제 몫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범위를 늘리는 건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별표예요. 오늘 뭐 자료 나가잖아요. 그 해설 자료도 뭐 4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논문을 요약본으로 적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서 물론 보셔도 좋습니다. 말리는 건 아닌데 그만큼 내가 이제 이론에 이만큼 시간을 드릴 건가? 그걸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이 정도의 문장이나 논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까지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려요. 그래서 3기에는 범위 확장을 하되 개별적으로 범위를 늘려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잘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 채점팀장 박태순 평가사가 꼭 말해 달래요. 여러분 완주의 의미를 좀 강조하시네요. 완주. 성적은 이제 채점팀장 말 의미 없대요. 근데 또 1, 2등 하면 좋잖아요. 의미 있죠. 아예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화이팅 하란 말인데 거기에 별표는 그러니까 도중에 잠깐 나갔다가 혼자 정리 좀 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게 좀 의미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같이 달리는 거에서 하차하면 안 되고 그냥 밀어서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기 고민하지 마시고 유예생, 동차생 모두 그냥 떠밀려서 빨리빨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완주 꼭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 이제 단톡방에 자료나 이런 것 좀 올릴게요. 3기에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고 제가 그 책이 나오거든요. 3월 한 셋째 주쯤에 우리 논점별 그 제본용으로 보고 계셨잖아요. 그거랑 그 회차별 그냥 쭉 정답지 실은 거 33회까지 업데이트해서 3월 늦어도 3월 말이고 셋째 주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하신 분들 3기 열심히 하셔서 제가 몇 건 챙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는 채점 2기 7주는 채점 팀장 그 후기로 좀 대체를 해보고요. 우리 요거에 맞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기 5번 안에요. 저한테 한 번씩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안지 들고. 그래서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 잡아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문제부터 바로 갈게요. 문제 1번입니다. 저희는 예시답안, 문제, 해설 자료 이렇게 3개 볼 거고요. 자, 3기 전략이 확장이라고만 했는데 자, 개별적으로 확장하지 말아라. 그거 오케이 했죠. 근데 문제의 구성은 어떨까? 문제는 1번부터 4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전략은 그래요. 기본은 놓칠 수 없어요. 1번은 오늘 진짜 잘 쓰셨어야 됐어요. 1번. 그래야 내가 연기, 1기, 2기 잘 지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형 없이 내가 좀 스킬 한번 뽐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여온 거 그런 식으로 아는 문제 그리고 조금 오늘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 있죠. 2번, 4번 같은 것들
그래서 반복이랑 범위 확장을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보시면은 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해설 자료 잠깐 보시죠. 해설 자료에도 더 이상 확장 없죠, 여러분. 예, 내용의 확장이 없어요. 문제 1번부터 들어가 보면 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물음 1, 이거 기출이자 저희 연기 사주.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세이브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물음 2번 특수 목적인데요. 1기 사주, 2기 사주, 일치성까지 복습이었고요.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계속 강조했던 건부, 감가, 증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써보되 이제 조금 해설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치고 가는 게 3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 자료 한번 보면요. 복습. 자, 세 가지 챕터 중에서 최근에 너무 나왔잖아요. 그죠? 가장 최근은 1페이지의 맨 끝에 특수상황의 최 중에서 초과토지, 잉여토지 물었어요 이미.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그래도 오늘 하나 미기출된 거는 가격제 원칙입니다. 가격제 원칙은 그러면 사기 이제 예학 문제겠죠. 크게도 낼 수 있고 30점 몇 점으로 낼 수 있고 또는 사례로도 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가볍게 저랑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하면요. 예시 답안 보시죠. 자, 예시 답안에서 자, 서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쪽에 있는 설을 모두 가져다 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저기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이용에 할당되는 것. 이게 최대 전제죠.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지 않고 잠재적 이용, 변화하는 추세 이런 거 다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할 때 수익성이 극대화될지.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자,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 근거라도 거의 맥이 같아요. 근데 문장의 단어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차만 1번 개념 쓰시고 2번 용도의 다양성과 경쟁, 3 토지 할당으로 인한 가치 극대화, 4 인간의 그 경제 주체의 합리성 추구, 5 최를 강제한다. 넘겨주셔서 자, 두 번째 특수 목적에서 조금 더 보탤 말은요. 자, 여기 보시면 해설 자료에 특수 사항의 그 박스 한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복귀할 때 첫 번째 복귀는 4장 가격제 원칙과 최를 보실 거잖아요. 그중에 가격제 원칙도 보시고 조금 더 공을 들여서 보면은 그 특수 사항에서의 최에 대해서 우리 기출에서도 10점으로 물었잖아요. 한 번 더 이론적인 걸 보시되 여기 특수 목적을 예시 답안에서 그리고 해설 자료에서는 특수 목적 그리고 여기 비적법적 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복습으로 한 번 더 냈던 특수 목적인데요. 자, 여기 1번 특수 목적 이용 부동산 개념에서 하나만 덧붙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동산 개념 있죠. 교회, 극장, 공공 계량물과 같이 단지 하나 또는 극히 제한된 목적에만 적합하도록 이 부분에서요. 이건 굉장히 노멀한,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애들이고요. 거기에다가 판단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우리 쓰레기 적치 또는 더 심한 거는 뭐 얘는 오염토지라고 생각을 하면 복구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줄 수 있죠. 그런 기본서들에서 나오는 예시 중에 가장 극단에 있는 게 그 원자력 발전소 부지예요. 얘는 진짜 특수 목적이죠. 교회, 여기 4차 이런 거는 극장 솔직히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의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뿐 실제적으로 의뢰됐을 때 고민이 진짜 딱 올 수 있는 거 정말 여기 애들일 거예요. 이런 예시. 그중에서 저는 이거 재밌네. 원자력 발전소 부지는 한 100년 이상 가도 할 수 없는 건 이때 어떻게 변경 우리가 분석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크게 정답으로 가는 그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건 없고 얘가 물리적 사용이 다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하지가 오늘 답에 물어본 거 있죠. 수요 분석이랑 전환 가능성으로 풀어가는 건 똑같아요. 수요 분석. 전환 가능성. 다만 이런 극단의 예시는 어렵겠죠. 수요 분석, 수요도 좀 없을 거고 충분치 않을 거고 전환 가능성도 낮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시 외에도 이렇게 다른 예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 말한 수요와 전환 가능성을 쓰면 된다. 그래서 1번 개념이고 2번은 최를 판단하는 방법은 수요가 충분과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고 4쪽으로 넘어와서 분석 방법에서 유의는 두 가지. 수요 분석과 전환 가능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렇게 특수 상황에서는 발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일치성 그리고 건부 증감가입니다. 일치성의 원리는요. 일치성의 원리, 제합 사용의 원칙, 일본식 표현으로는 일치성의 원칙 원리 요건데, 일치성의 원칙은 최가 나지와 계량물이 최가 반할 때, 그러니까 똑같이 가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론으로요, 여러분. 결론으로 저희 7쪽 먼저 볼게요. 일치성 이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일체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가치 평가라 누구에 의해서? 토지의 종속성이 크니까 토지에 다 맞도록. 그래서 토지는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안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네 번째 줄에 우리 얘기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감칙은 개별 물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를 논하려고 하면 우리랑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건물 증감가의 문제도 튀어나오는데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가하러 나갔는데 건물 증감가 얼마, 증가 얼마 이렇게 추계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끝에 이런 이론적 개념이랑 실무상 적용 간의 차이나 괴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너무 실무적으로 같이 끌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론 내용만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은 이렇게 특수사항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결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저희는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는 뭐 연기 읽을 때 사이즈 문제예요. 일치성 이용의 원칙 5쪽입니다. 5쪽. 의의를 여기 예시답안처럼 조금 정확하게 쓴다는 연습을 부탁드려요. 정확하게. 저희는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은 뭐죠?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여기까지 한 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 번째 줄 보면 토지를 중심으로 최를 결정하고 결정된 용도에 따라 건물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토지와 계량물, 건물은 결합해서 효용 발휘하고 같이 창출하고 분리할 수 없다. 일괄 평가를 전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요. 일치성 이용의 원칙에서 내용은 여러 책들 쭉 보면 두 가지. 용도 맞춰라. 그리고 시기 있죠. 시기열적 일치성도 있어요. 시기열적 일치성에선 첫 번째 줄 보면 성숙도, 전환의 난이도 이런 거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그리고 6쪽으로 가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계량물 좀 조심해라. 계량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의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상당한 물리적 수명이 남아도 빵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거 치워버려야 하는 값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부감가의 성립 논리와 측정 방법은 증감가 정리해 두세요. 그죠? 복귀할 때 증감가. 개념 성립 논리 저희 측정 방법까지 가보면요. 측정 방법은 어디서든 뭐 이게 정답입니다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건부감가는 두 가지 큰 틀을 나눠서 하나 나지와의 격차를 구하거나 두 번째 건물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통 논리를 따져보면은 이거 나지와의 격차로만 구하는 게 건부감가 예시랑 맞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요. 그 미국식 견해, 우리나라 플러스 일본의 견해 좀 다르게 나뉘어요.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답안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 문제 1번의 경우에는 복기를 4장 가셔서 하시면 되는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대신 결만 조금 더 추가해서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요. 문제 2번이에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자, 3기여서 다루기도 하고요. 좀 브리타 문제, 좀 성격이 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4기에는 한 번 더 쓸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쓰냐면 자, 우리가 여기 두 번째
해설 자료도 이쪽입니다, 여러분. 이쪽. 일단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요. 자, 가치 다원론 한번 쭉 볼게요. 가치 다원론 뭐 20점 써라 그러면 정말 고맙죠. 2년차 여러분들 제일 편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시고 다 나왔어요. 일단 큰 타이틀 가치 다원론 알고 시장 가치 들어와서 성격이나 변천 과정은 이미 썼고 그 변천 과정에 아시죠, 여러분? 두 가지 답안 패턴 있는 거. 첫 번째는 안정근저에 나오는 논쟁 쓰는 거.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적정에서 시장 가치로 넘어간 정말 시대적인 얘기 쓰는 답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게 5번이죠. 5번. 적정 가격과 시장 가치의 관계를 붙여놨지만 저희 항상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 일단은 가격이랑 가치 구별하는 문제, 그죠? 그래서 시장 가치로 국제적인 기준에 우리가 올라타긴 했는데 어디서 부관법, 부공법에서 여전히 가격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상에서도 가격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과 가치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두 번째 패턴은 가치 대 가치의 문제죠. 그래 여기서 시장 가치로 정리됐어요. 시장 가치로 정리됐는데 여기 와서도 어떤 가치? 외의 가치랑 계속 얘기돼요. 그런데 기출에서 계속기업 가치, 뭐 담보가치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론상 그리고 우리 실무적으로도 좀 인정하는 가치는 외의 가치는 두 가지. 공정가치. 재무고무 목적에는 공정가치로 해라 이렇게 해서 아예 외의 가치를 규정해 놨잖아요. 그리고 투자가치. 이거는 컨설팅에서 많이 나가니까 그게 시장 가치라고 할 수는 없죠. 명백합니다. 그래서 외의 가치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제 기출 기반 범위를 확장하는 건데요. 자, 오늘은 여기 하려고 하는 거죠. 가격과 가치. 그래서 여기 전략은요.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까? 정리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 책에 그리고 계속 설명했던 학회가 그냥 99%가 인정하고 있는 1번 적정 가격이랑 시장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 논리 있죠. 동일하다. 요 논리를 한번 쭉 쓸 줄 알아요. 오늘 두 번째 문제였어요. 적정 가격은 시장 가치랑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떤 걸로 제가 예시 답안을 드렸어요. 여기 같지 않습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성립 요건을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얘의 성립 요건을 쭉 써보는 거죠. 그러면 양자를 비교해라 30점이라고 하면 그 개념 요소 잘라서 다르다로 충분히 갈 사이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일하다. 두 번째는 동일하지 않다의 답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의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논문들의 흐름만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논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글쎄요. 오늘은 실어드린 거는 완벽하게 시장 가치랑 적정 가격 완전 다르다. 이 패턴으로 얘기하는 논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같은데 법률이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적정과 시장 가치는 동일한데 이거 동일하지 않게 보이게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 패턴의 논문이 중심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동일한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점. 그거를 보완이죠. 개선하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적정 가격, 시장 가격은 기출 펴보면 굉장히 뻔하잖아요. 거기까지도 잘 쓰는 게 1번인 거고 만약에 다르다의 개념으로 비교 설명 이러면 분명 다르다일 거예요. 그죠? 비교 설명.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성립 요건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논문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겠다? 일단 동일한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으로 다르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수험계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세를 따르되 최신의 얘기들을 답안에 조금 섞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요 세 번째 사이즈는 저희가 이제 사기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측면에서 어떻게 잘 쓰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3번은 오늘 논문 보면서 뭐 어떤 내용을 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읽어볼게요. 2번.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감치 5조는 시장가치 기준 규정, 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적정 가격을 규정.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라. 물음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장가치 개념 요소를 적정 가격으로 쓰기엔 뭔가 갸우뚱이에요. 그렇죠? 적정 가격을 성립 요건은 저희 예시 답안으로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성격도 물었습니다. 물음 2번은 적정 가격의 동일성 여부를 물었어요. 10점 정도예요.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통정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이론 강사는 이렇게 아예 다르다고 쓰라고 하더라. 이게 아닌 거 1, 2, 3번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서 보시면요. 일단 여기도 8쪽입니다. 8쪽 예시답안. 예시답안 보시면 서에서 우리가 왜 시장가치 기준으로 하는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시장력에 가장 부합하는 기준 5개를 만족하는 게 시장 가치다. 요거 패턴 기억나시죠? 요거 별표 쳐놓고 서결에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쪽에 그 서 부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적정 가격의 성립 요건과 성격 검토해서 아예 얘는 이걸 위한 답안이잖아요. 시장 가치와 다른 개념이다. 이거를 내가 설명해 보겠다라는 문제를 위한 답이에요. 그래서 1번 성립 요건과 성격은 우리 해설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여기 오늘 첫 회는 다 공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 각 주에 다 있습니다. 출처. 그분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했어요. 자, 8쪽에 보면요. 일단 적정 가격의 정의인데요. 정의. 뭐 이거는 암기고 2번 성립 요건부터 볼게요. 평가 대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에서는 평가 대상은 부동산, 대상 물건 등 이렇게 처리하는데, 일단 이거는 다르다예요. 9쪽 보시면 아예 부공법상 첫 번째 주 토지, 주택, 비주거 좀 한정되긴 해요. 그렇죠? 이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다르고, 2번 통상적인 시장일 것이라고 하는데 안에 내용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통상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 가격을 좀 만들어내는 행위가 담겨 있는 게 적정 가격. 그래서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자, 여기는 조금 극단의 단어긴 해요. 부동산 정보 체계가 이 통상적인 시장 기능을 하는 정도까지 다르다,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번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일 것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4번 성가 높인. 자, 최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쪽으로 가서, 자, 이게 개정되면서 두 번째 줄 우리도 최빈 거래 가능가, 최빈가를 적정 가격에도 좀 실어주고자는 했어요. 그렇긴 한데 세 번째 줄 보면 이 공공성이 강한 부동산을 어떻게 최빈치로 잡아내냐, 수요 공급이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맨 끝에 줄 보면 그냥 평가사가 판단하기에 최적의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최빈이 아니라.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5번 보시면 객관적인 시장 가치라는 또 용어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란스럽긴 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반대 논리를 펴보려고 하면 맨 끝에 줄 보면은 그 시장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적정 가격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즉 적정 가격의 판단 효과, 시장 가치 기능을 하길 바라는 효과일 뿐, 이거는 이제 시장 가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이게 두 번째 자료일 거예요. 한 번 내드렸죠. 그래서 요거 참고 자료 3쪽에 저는 이제 예시 답안으로 짝짝 다 줄였잖아요. 요거에 대한 궁금증은 한번 해설 자료를 읽으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적정 가격의 성격. 우리 이거는 기본서에 아주 키워드잖아요. 법정 그리고 정책 넘겨서 당위 가격 이렇게 갑니다. 11조 양자의 동일성 여부는 우리가 그 기본서에서는 같습니다라는 답안과 달리 12쪽에 3번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는 이 논문이 실리기 전까지는 두 가지로 반론을 했어요. 동그라미 1번 보면요.
시장가치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줄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 출품계약 합리성, 즉 5개의 개념 요소 다 만족하지 않다. 이렇게만 줄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서적인데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 요소를 좀 반론할 수 있는 줄글을 이제 드린 거고, 두 번째 줄 보면 동그라미 2번 시장성을 반영하였으나 이 부분 있죠. 즉 이쪽에는 주체 행태,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가격.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르다로 보시고 12쪽 마무리 결 보시면요. 우리 결론은 오늘은 이제 문제를 위한 답이니까 세 번째 줄 양자를 즉 적정이랑 시장 가치를 시장 가치로 이제 통일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률 목적에 따라서 공시법상 적정 가격은 용어를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끌고 가면 다를 수도 있지, 그죠? 다르면 바꾸자, 뭐 이렇게도 변화를 바꾸자, 개선이 필요하다. 결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르다라는 견해를 좀 많이 충분히 논점을 좀 실어드리려고 했고요. 4쪽으로 가보시죠. 4쪽. 그래서 개인이 학습할 때 범위를 늘리지 말아라. 이거에 대한 얘기는 4쪽에 가면 적정 가격 관련 자료 있잖아요. 앞에 자료가 오늘 예시답안의 주 근거가 된 논문이고, 자 여기 오늘 3번. 동일하게 보자. 그런데 법에서 너네가 잘못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개선하자의 논리가 지금 1번. 여기 공시제도의 적정가격 재정립을 위한 비판적 검토 있죠. 이게 아주 최신이에요. 22년 2월에 출제된 비정규이긴 한데 비정규 논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번 이 자료를 근거로 사기 때 어떤 문제와 개선안을 좀 얘기해 보는데 거기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 개선이어야 함을 제안한다. 즉 첫째, 부동산 가격 공시법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법조항들을 수정하자. 여기 모순 있죠. 모순에는 간략히 적정 가격이 모순이다. 여기 문제점. 적정 가격 개념의 모순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조문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 1조 목적이죠. 목적. 1조 들어가면은 적정 가격을 공시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2조 정의 부분에서 법적인 목적과 정의를 쭉 읽어보면은 얘는 그냥 시장 가치, 시장성을 고려해서 시장 가치를 규정한다는 취지로 읽혀요. 왜냐? 우리 금방 적정가격 개념 요소 충분히 동일하다 쪽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시장 가치를 충분히 써놨는데 그 우리 26조의 2 있죠. 26조의 2는 시세 반영률 높이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와 목적에서 이런 부분, 또 전체적인 맥락에선 시장 가치랑 똑같이 시장의 거래 가능 수준으로 공시한다고 해놨지만 반대되는 게 26조 2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근접하게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정 가격의 개념 자체가 법률에서 조금 뒤죽박죽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 조항들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조항으로 얘기를 해서 모순된 법조항을 수정 삭제해라. 그리고 둘째는요. 적정 가격을 미국의 어떤 단체냐면 과세평가 협회예요. IAAO. 과세평가 협회인데 미국처럼 바꾸자입니다. 미국처럼 바꾸자. 우리도 그냥 뭡니까? 우리 현실화율 공시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지금 공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도 용어를 좀 재정리하고 어디로? 시장 가치로 재정비하고
시세 반영률이든 뭐든 이런 거 삭제하자고 했으니까 이런 거 없고 우리 그냥 100%의 시장 가치를 보여주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 얘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정도. 그래서 문제점을 가장 크게 보면은 적정 가격 개념 자체가 문제다. 법조항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중심으로 사기 때 답안을 좀 구성할 예정이고 2번도 이게 21년 자료인데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적정가격 제도의 재검토라고 해서 1번, 2번 모두 다 저희가 지금 막 적정가격 개념 써봤잖아요. 그 정도는 찾아볼 만해요. 적정가격의 개념을 재검토해보자라는 내용은 좀 볼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싣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거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도 저희 해설 답안 보시죠. 자, 여기서도요. 이제 쓸 거 다 썼잖아요, 여러분. 안에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를 보면 우리 5장 부동산 시장평 가면 수요 공급 분석도 있고 경기 변동 분석도 있는데 가장 빈출은 여기 시장과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 쭉 볼게요. 총론의 기본 목차를 써봐라 라고 하면 이건 다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개념, 목적, 필요성 그리고 단계. 그다음에 6단계고요. 이거는 5번이 안 나왔죠. 수준 쓰는 거. 수준. A, B, C, D에 대한 얘기. 시장성 분석은 어차피 시장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분량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 내용 구성도 똑같죠. 1, 2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관계야 지금 우리가 제일 꼽는 게 뭐예요? 시장, 최, 타. 이거는 내가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시장, 최, 타. 그래서 기반으로 하시고 마지막 3방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우리 아직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자, 오늘 그 3기에는 확장이랑 사이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이드 문제라 함은 다른 거 뭐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 유형별 분석, 즉 흡수율 분석이 시장성 분석이 중심이고 그거랑 대비되는 건 누구예요? 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흡수율을 좀 더 길게 써봤고요. 해설 자료 나오는 거 보시면 어떤 게 나와요? 경제 기반 분석이에요. 경제 기반 분석부터 쭉 훑고 갈게요. 얘도요 늘리면 20점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20점. 그래서 일단 개념 이게 원래 도시계획 쪽에서 활용하는 이론인데 우리 걸로 가지고 오면은 그 늘어나는 고용수 있죠. 그 고용수가 유형별로 공간 수요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분석해서 우리 평가에서 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개념 보시면 여기는 1번 기본 고용률의 변화가 경제, 고용, 지역의 인구 성장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원래는 도시 쪽의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보시고 경저에 따르면 절차가 엄청 길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절차를 도표로 해서 굉장히 긴데 예시 답안에는 그거 다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답안에는. 그래서 짧게 줄글로 했고 3번 보시죠. 3번 분석 방법인데요. 그 안에 절차에 따라서 분석 방법 쓰는 것도 좋고 한 뭐 5점, 10점의 약술로도 기억하시면 되는 게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게 입지 계수, LQ 지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또 여기 경제 기반 승수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쭉 보시고 4번 유용성과 5번 한계로 구성되는 게 우리 수험적으로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흡수율과 매칭해서 대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흡수율 분석. 자, 문제 3번은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설명하고 끊고 그럼 10점, 뒤에도 10점. 또는 뒤에가 많잖아요. 그러면 8점, 뭐 12점 이런 식으로 조금 분배해서 풀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은 10점, 10점으로 보시죠. 12쪽이에요. 12쪽. 16P로 들어오려고 하면 제 답안에서는 어디가 달라진다? 네, 문제 3의 개설과 맺은말이 없어지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1번 시장과 시장성 분석을 얘기하고 우리 기출에서 목적이랑 내용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반으로 설명해라 라고 하면 동그라미 1부터 3번까지 해서 좀 설명이 좀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13쪽으로 가서 요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양자의 관계, 검토, 그죠? 우리가 충분히 계속 연습했잖아요. 기출에서 이거 중요하게 물었네. 그쵸? 그러면
꼭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자의 관계에 등장할 수 있는 시, 최, 타, 그죠? 그런 애들도 복귀. 14쪽으로 가서요. 흡수율 분석의 개념 정리 한번 보시죠. 1번 시장 흡수율은 시장에 공급된 특정 부동산 일정한 시간 동안 매도되거나 임대되는 비율. 흡수율 분석은 이런 가능성, 어느 정도의 흡수하는가 흡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산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 성장률, 수요 파라미터, 점유, 흡수 면적. 근데 이거는 그냥 큰 틀일 뿐 연구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 가능은 합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죠. 종별에 따라 물었어요. 그 이유 자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피스 그리고 산업용은 모두 파생 수요의 개념인데 주거용은 그것이 곧 수요로 이어진다. 그래서 2번 오피스는 어떻게 흡수율을 추정하는가? 첫 번째 줄 공간 수요를 예측해라. 공간 수요 키워드고요. 공간 수요는요. 그 세 번째 줄 유형, 업종, 지역별 1인당 필요 공간을 예측해서 하는 거고 산업용은 보시면요. 경제 성장이란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지역의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 업종별 모의 고용자 수 그리고 산업 공간을 사용하는 고용자 수를 통해서 이제 공간 수요를 예측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게 경저에서 흡수율 분석을 좀 길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쪽 주거용인데요. 주거용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직접 수요 보이죠? 직접 수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묻는지를 제가 18페이지까지 넘어간다라고 했으면 개설과 맺은말에서 이 얘기를 계속했겠죠. 종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3기에서는 확장입니다. 우리 전형적으로 문제 1번부터 4번 구성할 때요.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문제 4번 같은 것들 있죠. 예, 시사성 있는 거가 약술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문제 4번. 이게 지금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 이론 연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보면 감정평가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여기 논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우리랑 연결점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연결점은 15쪽 답안지 보시면요. 빅데이터를 물었으나 그죠? 16쪽 마지막 목차 보시죠. 프롭테크와 감정평가 이 논점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이제 오늘 정리하시면 돼요. 프롭테크는 부동산이랑 기술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적으로 그 플랫폼 많잖아요. 빅밸류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시사적인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보시죠. 개념부터 보면 학문적 정의는 없어요. 근데 요거를 중점으로 쓰시면 돼요. 규모가 되게 크고 생성주기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 문자, 영상 되게 넓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개념적으로는 이 정도를 담는다. 자, 그 다음에 프롭테크 분야에서 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이런 걸로 어떻게 맨 끝에 보면 가치평가를 자동화, 기술화하는 데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중에 활용된 소스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죠. 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자료 활용해서 동그라미 1, 가역료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더 좋은 건 뭐냐면 16쪽으로 가서 이거를 계량화,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지역요인, 개별요인 할 때 1.0, 1.02, 그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내리는데 빅데이터가 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올 거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세 번째 줄 시장이랑 가격의 정보 체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줄 객관성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방법 적용에서는 제일 많이 쓰셨겠죠. 예, 통계적 기법이 활발해질 거예요. 자료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동그라미는 좀 겹치기도 하는데 이 기법의 확대가 우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완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별표입니다. 프롬테크와 감정평가인데요.
어떤 질문하면 이런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진짜 제일 중요했던 말, 범위 확장해서 논문을 우리가 활용하는 전략, 자세인데 걔는요, 안 봐도 합격할 수 있고 봐도 조금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는 만큼을 좀 활용하셔라. 그러니까 늘리지 말았으면 하는 말을 드리는데 이 프롭테크도 구구절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정리하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프롭테크에 대해서 좀 쓸 줄은 알아야겠죠. 예, 이것도 학문적 정의는 없어요. 다양한 정의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점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져서 우리 입지가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기술은 전문가의 경험성, 노하우가 합쳐질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용할 실질적인 시스템 창출을 위해서 앞에 거 빼더라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한두 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 봤다. 이거 써야지 쭉 쓰면 안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논점만 최대한 다듬어서 넣으면 됩니다. 자, 프롭테크 관련해서는요, 해설 자료 6쪽 보시면 되는데요. 6쪽. 6쪽에 1번 보시면 우리 가격 공시 제도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는 2번과 3번을 좀 많이 참조를 했어요. 참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2번 프롭테크와 부동산의 가치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장에서 가용할 실질적인 시스템, 요건 제가 가지고 온 거죠. 읽을 때 요거는 예시 답안에 쓸만하다 해서 가져온 거고, 프롭테크와 가치 평가 두 번째, 거기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화두만 던지고요. 안에 내용은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싣고 있다. 이 정도만 소개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다 했어요. 자, 복기만 하나만 짧게 말하고 갈게요. 자, 복기하실 때요. 저라면 일단 1번 반복하자. 4장, 5장, 그리고 3장 시장가치, 외가치. 근데 지금 시간 없잖아요. 옛날처럼 1장 다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다 하더라도 거의 못할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 그러면 4장에 오늘 특수최, 또 5장에 시장성 분석, 요 편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고, 두 번째 확장하자. 3장에 가서 적정 가격이랑 시장가치 잘 정리되는지 확인, 오늘 자료 덧붙이기. 그렇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 프롭테크와 감정평가도 기타 평가 방법에 활용해서 통계적 기법이랑도 연결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 여기서 끝나고 2주차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